벌은 생명이다. 양봉은 자연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양봉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삼복더위가 끝나고 폭염이 끝나는가 했더니 지금 늦여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지금 남쪽이나 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한여름과 똑같이 벌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산간지역이나 이 북쪽에서는 예년과 똑같이 정상적인 절기를 보이는 듯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양극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벌이 지금 숯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목격하시는지요? 이 시기에 소문 앞에 숯벌이 나와서 여러 마리가 꾸물떡거리고 움직이는 것을 목격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낮 온도를 본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는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산간지역에서는 이런 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 벌을 처음 하시거나 또 아직까지 지식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숯벌들이 여러 마리 소문 앞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것이 무슨 질병이 아니냐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는 벌통 내부에 숯불이 존재하지도 않지만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에서 벌집 짓기도 안 하죠. 육아도 안 하죠. 또 벌들의 무기인 바로 벌침까지 없으니까 경비까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벌들이 밖으로 다 쫓아내버리게 되는데, 바로 이 계절이 숯벌들이 바로 비운을 맞이하는 그런 계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현상이 봄에 나타났다, 여름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질병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뜻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을 공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나방들을 많이 목격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론 초보자들은 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명나방이라고 그러죠. 이 나방에 의해서 여러분들 벌통 내부에 화분떡에서 구더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소충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명나방이 산란한 알에서 깨어난 것이 바로 소충입니다. 이 소충은 무섭습니다. 나무, 스티로폴, 아주 그렇게 강한 것까지 다 먹어치우는 소충입니다. 그래서 화분떡에서 이 소충의 구더기가 보이죠. 그럼 왜 그러냐? 바로 단백질을 먹고 큽니다, 애들이. 그 단백질을 먹고 크기 때문에 화분떡에서 많이 발견되고 합니다. 나는 A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화분떡을 먹였더니 이게 소충이 많이 생긴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명나방에 의해서 소충이 우리 벌통 내부에 생기는 겁니다. 이 명나방이 벌통 내부로 들어갑니다. 낮에도 가끔씩 보면, 여러분들 잘 관찰하시면은 낮에도 소문 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벌통에 경비가 삼엄하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비가 소란 틈을 타서 낮에 가끔 들어가기도 하는데, 주로 야간을 이용해서 벌통 소문으로 이 명나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에 꼭 화분떡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근데 화분떡이 산란해 놓으니까 훨씬 더 조건이 좋기 때문에 단백질을 잘 먹고 그 구더기가 잘 자라게 되죠. 이렇게 보일 때는요, 여러분들 잡아내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화분떡에서 저절로 생기지 않느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명나방에 의해서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충, 이 구더기가 발생한다는 거, 이 시간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9월 중순 보온철저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온철저. 이걸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225페이지에 9월 중순 양봉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9월 중순 양봉 관리. 자, 이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요, 본 중앙회로 전화 주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본 강의는 이 교재의 순서대로 의해서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교재를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양분 관리, 9월 중순 양분 관리, 보온 철저, 이걸 보온 철저를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내부 보온재 설치. 9월 중순이 되면 밤 기온이 20도 이하로 하강한다. 산란 활동을 촉진하고 원활한 육아 관리를 위해 내부 보온재를 미리 넣어주면 좋다. 내부 보온재를 넣는 순서는 아래와 같다. 자, 순서는 이 보온재가 여러분들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보온재가, 자, 지금 이게 보온 철저라고 그랬는데, 지난주에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낮 온도가 30도 이상을 오르내리는데 무슨 보온재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낮의 온도를 기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밤에는 여기 지금 책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낮에 유구할 때하고 밤에 유구할 때하고 안에 내부 온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안에 있던 벌들이 보온이 되지 않으면 한쪽으로 다 쏠려버립니다. 5매가 있다 그러면 3매 쪽으로 다 쏠려버리고 2매는 벌이 붙지 않기 때문에 이 2매는 관리가 안 돼서 유가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온을 해주라. 이겁니다. 밤에 때문에. 왜? 보온재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걸 덮어주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한 겹을 덮어주셔도 되고 2겹을 덮어주셔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이걸 덮어주게 되면은 외부에 밖에 있는 찬 공기가 안으로 유입되는 걸 막아줄 수 있고, 반대로 벌통 내부에서 우리 일벌들이 35도 온도를 잘 유지하고 있고 습도도 잘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단열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많이 덮어줘도 문제 없습니다. 그럼 낮에는 더워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낮에는 벌들이 알아서 환기를 시키고 해서 온도를 잘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온을 꼭 철저히 해줘라. 자, 보온을 해준다고 해서 꼭 이런 보온 덮개를 써서 덮어주는 게 보온이냐? 아닙니다. 9월 초순에 언급했듯이 바로 축소가 보온이다. 축소의 개념은 뭐냐? 바로 보온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꼭 축소를 해주시고 이 보온재를 해주셔야 된다. 지금 외부 보온재는 해줄 필요 없습니다. 외부까지는. 물론 저기다 산간 지역에 정말로 오지에 온도가 15도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위치, 환경에 따라서 그런 것들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 남쪽에 제주도는 아직까지 이런 행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쪽에 지역을 두고 있지만은 산간 지역이 있으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걸 약간의 조율을 잘 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보온제는 아직 안 해주셔도 될 겁니다. 산간 지역에는 외부 보온제까지 해주셔야 될 겁니다. 축소 및 가상입니다.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226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226페이지. 자, 축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가상 사용법이라 여기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을을 양봉의 제2의 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을을 제2의 양봉이라는 것은 우리가 봄에 산란이 왕성하게 나가죠. 지금도 봄과 똑같이 산란이 왕성하게 나가기 때문에 제2의 봄이다.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봄에 사용했던 가상은 가을에도 활용할 수 있다. 가상이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상 위에 3cm 정도 틀을 설치하고 개상을 올리지 않고도 단상 내에 육아, 환기, 노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면서 분봉률을 낮춰주는 방법이다. 요즘에는 가상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지만 개상을 올리기엔 부족한 세력이 더위로 인해서 흩어져 육아가 제대로 안 된다면 가상을 올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가상이라는 것은 아주 생소할 겁니다. 제가 그 교재에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표시를 해놨는데 이건 다시 직접 실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재에 얹어놓은 게 보통 얹어놓은 방법이 이겁니다. 여기 가상, 여기 두께가 30mm, 40mm, 50mm, 60mm 높이가 다 다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실 때 뭐 아무거나도 관계없다고 보시는데 이걸 얹어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붕 천장 안에 천장 높이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기가 잘 된다는 거죠. 이 계절에. 왜? 날씨가 너무 덥다가 이렇게 보니까 환기가 또 되고 천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운 걸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이 가상을 쏜다 하는 거를 더 구체적인 그 밑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가상을 하는 필요성 여기 나와 있는데, 근데 요즘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또 환기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불 관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증소는 이미 1차 증소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8월부터 산란하는 지역에서는 지금 증소가 당연히 들어갔죠. 이렇게 증소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지금 정상입니다. 만약에 지금 증소를 안 했다, 아니면 증소할 기미가 없다, 그러면은 벌이 약하거나 다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질병이 있거나 벌이 약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쭉쭉쭉 일주일마다 한 번 내려가서 봤을 때 쭉쭉 늘어나는 게 그냥 육안으로 보여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본 거나 지금이랑 똑같다. 한 번 더 보자. 또 일주일 후에 보니까 또 고만고만하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봉골이라고 보고 다른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증소도 이 계절에 해 주셔야지. 지금 9월달, 10월달, 이제 11월달 지나고 12월달에는 이제 월등히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왕성한 육아가 일어나야지 정상이 되는 게 봅니다. 지금은 일단 뭐 10월달에 늘어나겠지. 그건 이미 늦습니다. 월동벌, 즉 가을벌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늦어도 10월 말까지만 해야 돼.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름이 길어진다면은 또 조금 이제 환경에 따라서 11월 초까지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걸 이제 탄력성 있게 보시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이 시간에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소가 어쨌건 지금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증소를 할 때는요, 소초광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 그렇게 하신다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 소초광을 넣어가지고는 그렇게 소비를 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이 하다가도 짓다가도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빈소비를, 공소비를 넣어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냥도 해야 되고 화분떡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뭐 이건 당연합니다. 이거는 기초 당연히 우리가 위에 다른 내용들은 이것을 정상적으로 했다는 전제 하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뭐 지금 식량이 없는데 사용 안 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또 육아가 되는데 화분떡 안 주시는 분이 있어요? 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계절에는 이 식량과 화분이 절대적으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좋은 식량을 줘라, 좋은 화분떡을 줘라, 계속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줘야 되는지는, 사냥을 설탕물만 주기 때문에 아무런 영양소가 없다는 거죠. 원래 벌도 자연꿀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자연꿀 속에는 35종의 모든 미네랄, 효소, 아미노산, 그런 수십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 그걸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설탕물 주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단맛만한 설탕물만 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꼭 여러분들 영양제를 넣어가지고 주셔야지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영양제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되는데 꼭 주셔야지 그나마 자연꿀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벌이 면역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분떡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분떡을 여러분들 주셔야 되는데 뭐 시중에 많죠. 그래서 화분떡도 좋은 거. 특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 중앙에서도 화분떡을 제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드리고 있는데, 애벌레와 유봉에 딱 맞는 영양소를 잘 고려해서 그 레시피 순서에 대해서 다 했기 때문에 아주 벌들이 건강히 자라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우리 본 중앙에서 만든 이 화분떡은요, 전부 다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배설물도 훨씬 더 줄어들고 깨끗하게 먹으면서 찌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질 좋은 화분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선택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물도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면 좋다. 지금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식량과 화분을 줄 때도 물이 필요한가 하면은 안에서 온도 습도를 맞출 때도 꼭 물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물의 중요성,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면 좋습니다. 단 내 양봉장 주변에 계곡이 있거나 그런 깨끗한 물이 흐르는 곳이 있다면 굳이 주지 않아도 옆 계곡에 가서 잘 물어옵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꼭 물을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꿀벌의 해적이죠. 해적과 질병. 자, 해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번에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상당히 이게 뭐 잘 쓰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벌 유인기입니다. 설치하기도 간단하고요. 가격도 상쾌하고 폐벌통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스티로폴통이든지 나무통이든지 요 사각만큼 밑에 뚜껑을 사각으로 딱 오려냅니다. 그리고 이걸 딱 설치합니다. 그럼 이 폐벌통 안에는 비소비 한 석 장 정도 넣고 그 다음 거기다 유인액이라든지 유인실을 넣어야 됩니다. 그 말벌들이 소문으로 들어갑니다. 소문으로 들어가서 위로 임무를 다 끝나갈 때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 위에 딱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잘 들어. 이게 설치하고 나서 한 2시간 만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옆에다가 플라스틱 우리 꿀병 같은 걸 딱 달게끔 여기까지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꿀병 안에는 우리 소주 30도 소주를 약간 넣어서 같이 달아놓게 되면은 바로 술독이죠. 술독이 빠지면은 이거는 바로 말벌 술이 되는 겁니다. 손도 대지 않고 말벌 술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가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 벌들은 아무리 번부림쳐도 더 이상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치도 간단하고요. 뭐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들락날락 하면 들어가. 결국은 나중에 그래서 여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말벌 유인기. 지금 이 계절에 우리 그 장수말벌, 그 다음에 장수말벌보다 조금 적은 꼬마 장수말벌, 그 두 가지가 잘 들어갑니다. 벌 통수가 만 200통, 300통 된다. 이런 분들은 한 개가 아니고 한 두세 개, 아니면 더 넓다면은 뭐 5개 이렇게 설치해놓으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신제품입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가격은 6만 원입니다. 택배비는 착불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우리 말벌만 적이냐? 아니죠. 주변에 여러분들 거미가 더 큰 고치덩어리입니다. 무조건 양봉장 주변에 있는 거미는 다 걷어가지고 거미줄도 걷지만은 잡아 죽여야 됩니다. 거기에 걸린 벌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등거물 말벌이 한 마리씩 물어가는 양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느냐? 그 뒤로 숲속에 가면 전부 거미줄이 우리 벌들이 다 걸려있는 걸 여러분들 목격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벌도 우리 잡아야 되지만 거미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외에 뭐 사마귀, 두꺼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뭐 미미합니다. 이 말벌과 거미는 꼭 우리가 좀 잡아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중순 강의를 오늘 여러분들 마치고요. 또 다음 열흘 후에 하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